예, 그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강기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지 않았는데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. 두 번째로 그 공정거래위원장님, 제가 오전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의 본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그 속기록 때문에 정정을 해놓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네이버에 대해서 동의의결 첫 번째 사례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, 예, 제가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착각하신 거죠? 착각했습니다. 네이버가 동의의결 첫 번째 사례인 게 맞죠? 예, 맞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지금 표준 산업 분류상 정보유통업이라는 업종은 없죠? 현재는 없습니다. 예. 예,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. 이거 정보유통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정치적으로 질문이 있으니까 답을 하실 수 있는데,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 너무 정답인데, 이거는 그 함부로 하면 이 정보유통의 범위가 언론도 될 수 있고 신용정보회사도 될 수 있고, 뭐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도 지금 그 정보 유통을 하는 거죠. 뉴스통신이니까.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그 정치적인 맥락에서 그 업종 규정을 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파생하기 때문에 네이버의 불공정 거래 행위,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지고, 저도 지난번에 그 작년에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지적을 해서 개선시킨 바가 있습니다. 그거는 현행법 안에서 법률을 무리하지 않게 하는, 해석하거나 혹은 자의적인 법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 게 맞겠죠? 예. 예. 김재호 증인 그 마이크 좀 잡으십시오. 예, 질의하겠습니다. 지금 대한항공이 거래하고 있는 계열사 중에 사이버스카이라는 회사가 있죠? 예, 있습니다. 오전 제가 질의했던 하나 SNC처럼 이 사이버스카이는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가 100%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죠? 예, 그렇습니다.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회사의 거래에서 175억이 넘는 일감이 주어졌죠? 수치까지 기억 못 하십니까? 네, 예, 그 제출한 자료에 의한 거니까요. 그렇습니다. 이 회사가 지금 기내 면세품 그 위탁 판매 등을 하고 있고, 대한항공을 포함해서 한진그룹 계열사 거래 비중이 85% 정도 됩니다. 알고 계시죠? 예, 82% 지금 됩니다. 그 대한항공 기내에서 그 기내 면세품은 대한항공 직원들이 직접 판매하고 있죠. 저희 승무원들이 예, 승무원들이 직접 판매하고 그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대한항공이 직접적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죠. 예, 저희 수익입니다. 그런데 굳이 이 기내 면세품을 이 총수 일가의 자녀들이 100% 갖고 있는 회사에다가 위탁시켜서 해야 될 이유가 제가 보기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. 회사 안에 직원들로도 얼마든지 수행 가능한 건데 이거 계속 하시겠습니까? 예, 저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명심하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면 예. 지금 총수 일가 세 자녀가 갖고 있는 이 사이버스카이와의 거래는 정리하고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걸 약속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앉으셔 주시고요. 예. 공정거래위원장,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5월 때부터 조사에 착수해 계시죠? 예. 대한항공 측과 총수 일가 자녀들이 이 사업을 접는다 하더라도 그거와는 별개로 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을 했느냐 여부에 대한 조사와 위법 조치는 그대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측의 입장과는 별개로 엄정히 조사하셔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국무조정실장님, 네. 동양 사태 기억나시죠? 네. 그때 피해자들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특정금전 신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?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이시니까. 예. 그래서 금융위에서 특정금전 신탁에 대해서 최소 가입 금액을 5천만 원 이상으로 최소 가입 금액 5천만 원으로 해서 이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 특정 금전 신탁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안을 냈죠. 아니, 법안이 아니라 그런 조치를 하겠다고 방안을 냈었죠.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.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이시고 동양 사태로 인해서 피해자가 4만 명이 넘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금융위가 발표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 규계위에서 이걸 철회 공고했습니다. 이 규계위는 사실은 이 동양 사태에 책임이 있습니다.
원래 부실한 계열사의 회사채 등의 편입이나 판매를 못하도록 계열사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을 만들려고 했더니 규계위에서 그 처리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동양 사태를 키웠다. 이게 그 당시 국감에서 여야 의원 모두가 지적했던 문제입니다. 그래서 규계위의 책임론이 나왔는데 그 사태의 후속 조치, 후속 보완 조치로 내놓은 걸 또 규계위가 그 철회 공고를 했는데요.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. 최소 금액 제한의 법률상 위임 근거가 불분명하다. 이거예요. 그런데 이 법에는 지금 이 신탁의 어떤 종류라든가 거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돼 있죠. 분명히 부위원장이 아시죠?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돼 있죠. 신탁 조건 등에 대해서. 예, 제가 규정 지금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.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고 그 시행령에 따라서 그 시행령에 정해진 것에 따라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.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감독 행위라고 하는 게 법의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근거를 통해서 고시를 통해서 감독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. 만약에 이 특정금전 신탁과 관련된 규계위의 입장이 맞다면 지금 금융위가 하고 있는 모든 고시를 통한 감독 규정을 통한 그 감독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가 불분명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. 이걸 금융위 출신인,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인 추경호 실장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규계위에서 그걸 이유로 이 특정금전 신탁에 대한 금융위원회 개선 방안을 철회하도록 권고해서 철회가 됐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그 사안은 제가 조금 정밀하게 좀 보겠습니다. 제가 사실은 충분히 그 부분에 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규계위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습니다.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규제 개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업계의 민원을 처리해 주거나 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라든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규제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업계의 편에 서서 편향된 규제 개혁 심사를 하고 있다.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경우입니다. 이 점에 대해서는요,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내일 제가 금융위 종합국감 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. 아시겠습니까? 예, 점검하시고 예. 19일 날 저희 그 장미 전체회의 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한번 살펴보고 예,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잠깐만 좀 띄워 주세요. 스톱. 제가 보훈처장에게 질의를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훈처 차장이 없으니까 제가 보훈처장에게 하겠습니다. 고엽제 전후에 이 그 소위 법으로 금지된 정치활동 금지 위반 문제나 또 고엽제 전후회가 운영하고 있는 구금용 차량이 그 용도 이외에 사용돼서 정치 집회에 이용되고 있거나 혹은 법을 위반해서 경광등이라든가 녹십자사 표시를 하는 것 문제지적을 계속했는데요. 그래서 보훈처에서 그걸 개선시키겠다고 했고 고엽제 전후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도 왔습니다. 그런데 이게 올 7월 달에 저희 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나가서 고엽제 전후회가 참여한 집회를 가봤습니다. 저기 저 수십 대가 고엽제 전후회에게 국비로 지원해준 환자 운송용 차량입니다. 국무조정실 저거 한번 봐보세요. 응급 환자 수송해 주라고 국가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저 차량 만들어줬더니 저 수십 대가 지금 집회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동원시켜놓고 집회장 주변에 저렇게 불법 주차한 상태로 있습니다. 더 기가 막힌 건 맨 마지막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. 경찰이 그냥 보고 지켜봅니다. 법률을 위반해서 국비 지원대 환자 운송용 차량으로 집회를 동원을 하고 그 차량을 불법 주차시켜 놓고 있는데 경찰이 방치시켜 놓고 있어요. 정치활동 금지하고 있는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시정이 된 겁니까? 보훈처장 어떻게 생각해요? 예,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고엽제 전후의 차량 문제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셨고 또 고엽제에서 시정 조치를 일부 했고 지금
그 예를 들면 녹실자 마크도 제거했고 아니 저거에 대해서 지금 예, 저게 구급대도 저게 제거했는데 지금 목적상 환자 수송용 차량 후에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 겁니까? 뭐 그날은 고엽제가 아마 그 이 고엽제 단체에 이 지표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모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예. 아니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예. 저 차량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환자 수송용 차량으로 준 거지요? 예, 그렇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예. 저게 무슨 환자가 있어서 지금 저 수십 대가 길거리에 늘어서서 주차를 하고 있어요.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닙니까? 국무조정 시장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너무 전후 경위를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 수십 대의 차량이 저게 환자 수송용 차량이 저기 있는 게 정당합니까? 안 합니까? 제가 지금 가진 정보는 차가 써 있는 이 사진 한 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전후 왜 저런 현상이 생겼는지 그건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국무조정 실장님, 그렇게 말로 때우고 가는 식으로 공무원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. 이게 뭘 의미하는지 뻔히 알면서 그렇게 답합니까? 그렇게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답변한다고 문제가 없어집니까? 말로 때우는 게 국무조정 실장이 하는 일이에요? 명백한 증거를 내보면 이번 행위에 대해서 조사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해야죠. 제가 상황을 보고 경위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저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위법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조치하시겠습니까? 제가 상황 파악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조치를 할지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어떤 위법 사항이 있는지 그러니 영혼 있는 관련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.